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적금과 등비 수열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좀 중요한 문항으로 다뤄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용어가 조금 어려울 거야. 용어가 어려울 테니까 그 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겠대. 그리고 원금 A1을 연이율 R로 예금을 할 때, 예금한다는 건 돈을 은행에 넣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N년 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 다시 말하면 원리합계를 S라고 한다면 단리법과 복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 단리법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법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까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해 볼 건데, 우선 단리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기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리법부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길 거야. 돈을 얼마를 맡길 거냐면 거금 1,000만 원을 맡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이 돈을 찾을 거야. 그래서 이 막대기를 그린 거가 이만큼 1년이라는 시간을 뜻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몇 년? 3년 동안 맡기겠다. 근데 이 은행에 맡기면 자, 이자를 10%씩 주겠대. 연 10%.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0%씩 증가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을 하겠대. 자, 다시 얘기하면 나는 이게 원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금 얼마에 10%? 10%면 얼마입니까? 이자는 100만 원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1년이 지나면 이 이자 100만 원만큼 주겠대. 그래서 나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얼마가 생긴 거다? 그치? 1100만 원이 생긴 거다. 자, 근데 그 다음 1년이 지나면 또 우리 처음에 넣어놨던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만 증가를 하겠다. 그럼 얼마가 되겠다? 1,200만 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1년이 또 지나면 1,300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리법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3년 후에 나의 원리 합계는 얼마다? 1,300만 원이다 라고 보자는 게 단리법이야.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복리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대. 복리라는 말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똑같이 막대기를 그릴게요. 3년이라는 기간도 똑같습니다. 자, 10% 이자라는 것도 똑같고요. 원금도 1,000만 원이라는 것도 똑같이 드릴 거예요. 자,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10%가 증가했으니까 1,100만 원이 될 거야. 이런 건 중학교 때 많이 했지. 10%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 얼마를 곱하겠다라는 거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치? 1.1을 곱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지? 되나,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처음 원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변하지 않아요. 100만 원씩 계속 증가한다라는 게. 자, 근데 복리법은 다르잖아. 볼게요.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처음 1년 동안의 원금은 1,000만 원인 거야. 근데 두 번째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1년이 흘러갈 때는 돈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원금이 1,000만 원이었던 거지. 하지만 두 번째 해가 지나갈 때, 다시 1년이 지나갈 때는 원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다? 1,100만 원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자는 게 복리법이야. 그러면 어차피 난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처음에 100만 원 증가했다는 건 의미가 없어. 이제부터는 1,100만 원에서 얼마가 증가해야 된다? 10%가 증가해야 된다.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가 되겠다? 1,210만 원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또 이놈을 1,210만 원을 뭘로?
그치? 원금으로 보고 얼마를 곱해주겠다? 1.1을 곱해주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의 이자를 더 붙이겠다. 됐죠? 그러면 1331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됐죠? 자, 이게 단리법과 복리법이라는 거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더 좋아요? 맞아요. 복리법이 훨씬 좋고요. 실제로 우리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단리법으로 계산한 것들을 하나씩 마치 수열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 되더라?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복리법은 1000만원, 1100만원, 1210만원, 1331만원은 1.1씩 곱해져 나가면서 만들었던 거다.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합계라는 거를 등비 수열의 활용 파트에다가 넣어놓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뭘 할 거라고? 복리법을 선택해서 하겠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지. 그러면 적립금의 원리합계라고 해서 적금이라는 내용을 볼 건데요. 읽어볼게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적립할 때 이런 거 우리는 적금이라고 합니다.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와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다음과 같다 라고 표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 식을 그냥 건너뛰고요. 상황을 설명만 할게요. 상황을 설명을 할 거고, 그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넓은 곳에다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은행에 가서 돈을 적금할 거예요. 적금하려고 합니다. 막대기를 또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우선 이런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뭐 긴데 얘들아 시간 금방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표현해갖고 그 사이 점점점 친 거는 이제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만큼의 기간이 1년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자, 이것도 1년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거야. 기간을 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1년이라는 기간, 마찬가지 1년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적금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엄마가 적금을 하라고 했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지. 야, 니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되니까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매해 초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021년 1월 1일에 돈을 넣기 시작해라. 그리고 매년 1월 1일마다 돈을 넣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대. 1년이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인가? 좋아요. 그러다가 장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얘들아 달로 바꾸자. 큰일 나겠어 이러다가는. 자, 한 달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달. 이것도 한 달. 그리고 한 달. 보통 1년은 모을 거니까 그러면 12번의 기간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전체 합쳐서 1년. 알겠죠? 12달. 이렇게 상황을 조금 바꿀게요. 자, 그래서 다시 그렇게 1월 달부터 넣어라 그랬대. 그래서 1월 초에도 넣을 거고 2월 초에도 넣을 거고 3월 초에도 넣을 거고. 됐지? 그렇게 1년 한번 모아볼 건데 매달 얼마씩 넣을래? 라고 했더니 뭐 200만 원씩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장가를 가야 되니까 이제 무리해서 넣는 거야 돈을. 자, 그럼 이제 2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 은행에 넣어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도 우리는 얼마를 넣어야 돼? 2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 적금이라는 건 이제 언제 넣겠다라는 걸 계약을 하는 거거든, 은행이랑. 그래서 나는 매달 초에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월 1일 날에 또 200만 원을 넣어. 됐죠? 자, 그 다음에 3월 1일에도 200만 원을 넣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넣어 갈 거야. 그럼 마지막 12월 달 초에도 얼마를 넣어야 돼? 맞지? 200만 원을 넣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얼마를 넣은 거냐 하면 200만 원씩 12번을 넣었기 때문에 2,4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적금이라는 건 그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건데, 이 은행은 얼마 이자를 주겠다고 했냐? 진짜 파격적으로 10%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 월 이율이. 됐죠?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나는 200만 원을 2021년 1월 1일 날 맡겼는데 적금은 1년 단위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 돈이 이만큼의 기간 동안 은행에 있었던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은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200만 원에 대한 돈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갔으니까 맡겨둔 거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붙을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변화가 생겨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의 가치가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 했던 거 있지 여기. 한 번의 기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이자가 붙는 형태로 돈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었던 게 한 번의 기간, 지금 1년이었고 여기서는 한 달이니까 조금 기간은 다르지만 하여튼 설정한 한 번의 기간 동안 10%의 이자가 증가할 테니까 10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하면 두 번째 기간까지 돈의 변화가 이렇게 생긴 거지. 1100만 원. 하지만 한 번 더 흐르면 이렇게, 한 번 더 흐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이라는 게 몇 번의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변할 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총 몇 번이 변한 거야? 그치? 12달이 있었기 때문에 12번의 돈의 가치가 변한 거야.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원래 200만 원이었던 돈이 1.1을 곱하면 한 달 후에 돈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1.1을 곱하면 두 달 후에 돈의 가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1.1을 곱하면 세 달 후에 돈의 가치가 되는데 1.1씩 계속 곱해서 나가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몇 번을 더 해야 되냐면 12번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은행에 있었던 200만 원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넣었던 200만 원이라는 돈이 12개월 후에는 다음과 같은 돈의 가치로 변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200만 원을 또 넣어. 네가 좀 한 달이 지난 후에 넣어. 그럼 어때요? 돈의 가치가 변하긴 변했는데 변한 횟수가 처음 200만 원이랑은 다르지. 몇 번이 변한 거야? 11번이 변한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돈의 가치, 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돈의 가치를 변화를 시키면 땡땡땡 처리 한 것만 빼고 쓸게요. 자, 200만 원에다가 얘는 1.1을 10번. 이건 200만 원에다가 마지막 한 달도 돈의 가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1.1에 한 번.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 넣은 200만 원에 대한 돈의 가치. 자, 이건 두 번째 넣은 거, 세 번째 넣은 거 해서 총 몇 번째 넣은 거? 12번째 넣은 거.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이 이렇게 변했는데 어쨌든 12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결국은 내가 12달 뒤에 받게 될 돈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 건데 결국 다 더해야 되잖아. 근데 각각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짜리인? 1.1짜리인. 됐나요? 그러면 순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쭉 써내려갔지만 그냥 써놓고 나니까 각각을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를 몇 번째 항으로 보고요. 첫째 항으로 보고 공비가 1.1인 등비 수열로 볼 건데 이걸 다 뭐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원리 합계 자체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더라. 됐죠? 첫 항인 얼마짜리? 2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한 거. 그다음 공비는 어떻게 되는 거? 1.1. 그 다음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하려면 항수도 알아야 되잖아. 항수는 몇 개? 얘들아 1번부터 몇 번까지 간 거야? 1번부터 12번까지 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내가 몇 번의 돈을 넣었어? 12달 동안 돈을 넣으니까 12번의 돈을 넣었으니까 항수도 몇 개일 것이다? 12개일 것이다 라고 해서 12개.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원리 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첫째야. 그 다음 가로 열고요. 공비 그 다음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적금에 대한 적금 타는 날 기분 좋잖아요. 그날 받게 되는 돈이 저만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되셨을까요? 됐죠? 자, 근데
이런 말도 있었어. 매년 초에 적립하는 적립금의 원리학계와 매년 말에 적립하는 적립금의 원리학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저거 공식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생들은 보통 이 내용 다 까먹고 나중에 공식을 외우던데 내용을 기억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방금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볼게요. 이번에는 또 돈을 적금을 할 거예요. 저 적금을 타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려고 해봤지만 안 돼가지고 그냥 결국 뭐 차를 샀대. 근데 이제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한 거지. 이제 2022년이 된 거야, 얘들아. 아직도 결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야, 그래도 또 이거 올해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또 매달 똑같이 얘들아 200만 원씩 적립을 할 거고, 이 은행에다 적금을 할 때 10% 이자를 주겠대, 매달. 그래서 아까처럼 첫 번째 달이란 말을 생략할게요. 또 한 달, 또 한 달 해서 총 몇 달? 12달을 또 해보겠대. 근데 엄마가 2022년 1월 1일 날 가서 적금을 넣으라 그랬는데 또 이제 빈둥빈둥 대다가 어차피 난 결혼 못해 라고 생각으로 그냥 빈둥빈둥 대다가 이제 1월 말에 아니다,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급해져서 이때 돈을 넣기 시작한 거야. 똑같이 200만 원을. 그러면 자, 위에 거랑 비교하면 보세요. 같은 달인데 달은 같은 달이야. 1월 달이야. 얘도 1월 달이야. 근데 얘는 1월 1일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1월 31일 날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매년 초에 넣는 거랑 매년 말에 넣는 거랑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잘 듣고 보면 똑같아요. 그냥 생각해서 푸시면 되는 거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200만 원 넣었어. 자, 은행과 계약을 하는 거야. 어느 시점에 돈을 넣겠다. 그리고 이 12달 이런 기간 동안 넣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보세요. 내가 매달 말에 넣었다. 그럼 2월 달에도 말에 넣을 거야. 200만 원을. 자, 3월 달에도 말에 넣을 거야. 2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쭉쭉쭉 넣어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달에도 얘들아, 여기가 마지막 달이잖아. 12월 달. 그 달에도 맨 마지막 날에 넣을 거야. 얼마를? 200만 원을. 되셨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때 내가 적금을 타게 되면, 그러니까 적금 넣었던 돈을 받게 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를 볼 건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00만 원이 돈의 가치가 변해서 이때 오는 거야. 근데 위와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 넣은 거 있지. 첫 번째로 넣었던 돈이, 자, 몇 번의 돈의 가치가 변화가 생겼냐면 12번이 생겼단 말이야. 실제로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와서 12번이 된 거라고. 이해됐지? 근데 뒤늦게 돈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시점에 돈을 탄다라고 봤었을 때 어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몇 번이 될까? 당연히 11번이지. 여기서 이까지가 12번인데 이만큼 한 번을 제치고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한 달을 제끼고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에 넣은 거지만 1월 달에 넣은 거지만 그 돈을 받는 기간 자체로 생각해보면, 이자를 받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11번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놈의 돈의 가치는 200만 원에다가 1.1을 몇 번 곱하게 된다? 11번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될까? 위에 거보다 한 번 덜 변화가 생기잖아. 한 번 덜 이자를 받게 되잖아. 이자가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한 번 덜 이자가 붙을 테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쭉 돈의 가치가 변화해 왔을 건데, 마지막에 넣은 놈도 봐봐. 마지막에 부랴부랴 12월 31일에 넣었다고. 근데 12월 31일에 끝나는 거라니까, 이 적금은. 그럼 돈의 가치에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냥 200만 원 그대로 올 거야. 뭐 이렇게 써볼까? 1.1을 한 번도 돈의 가치의 변화를 못 받는다. 됐지? 그러고 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내가 받게 될 돈이 되는 거다. 원리학계가 되는 거지.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어쨌든 등비수열을 하면 될 건데 차이를 보니까, 자, 첫 장이 뭐가 된 거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게요. 첫 장이 뭐가 된 거야?
이게 첫째 항이 된 거예요. 첫째 항 얘랑 비교해보면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 공비는 어떻게 될까? 어차피 1.1씩 곱할 것 같아. 공비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대로요. 그치? 항수는 어때요? 야, 우리가 어쨌든 돈을 몇 번 넣게 되는 거야? 12번 넣게 되잖아. 이게 뭐 11번이고 11이고 이게 0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총 횟수 12번 넣을 거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될 거야. 그치? 그럼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인데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시면 뭐만 바뀌었다? 첫째 항만 바뀌었다. 그래서 공비 1.1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누구다? 저 위에 거는 200만원 곱하기 1.1이었지만 왜 그렇다? 마지막 달에도 이자를 한번 붙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달에 부랴부랴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어요. 됐지? 그래서 첫째 항이 200만원 그대로 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공비는 그대로고 항수도 똑같았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지.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막대기를 그려서 상황 보고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냥 이 개념은 그냥 이거 적금이라는 곳에다가 등비수열이 쓰이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구나,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마지막 원리합계를 계산해낼 때는 등비수열의 합이 쓰이더라. 근데 어느 시점에 돈을 넣었고 어디까지를 볼 건지에 따라서 첫째 항이 달라질 수 있겠더라 정도까지 기억을 하셔서 생각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이 잘 됐는지 예제를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연이율 5%이고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하겠대.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알겠죠? 자, 이 막대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나는 매년 초에 얼마를 넣을 거냐면 10만원씩 넣을 거야. 여기도 10만원 넣을 거야. 그 다음 해에도 얼마를 넣을 거야? 10만원씩 넣을 거야.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기간, 여기 마지막 기간에도 얼마를 넣을 거라고? 초에 10만원을 넣을 거야. 그러면 이 10년 동안 돈을 넣게 됐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 시점이 됐었을 때 이 돈들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적립금의 원리합계라고요. 자, 그러면 이 10만원은 변화가 생겼지. 다시 말하면 이자가 붙겠지. 얼마의 이자가 붙을 거냐면 연이율 5%입니다. 그럼 10만원이라는 돈에다가 1.05씩 해가 지나갈 때마다 돈의 가치가 변할 거고, 그걸 10년 동안 하면 된대. 됩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다. 자, 이거 변했고 10만원이라고, 만이라는 말을 생략했네요. 나중에 붙일게요. 10만원이라는 거에다가 1.05를 9번 가치의 변화를 만들면 되더라. 마지막 거는 이 사이는 생략을 하는 거지. 마지막 거는 10만원이라고 하는 거가 한 번의 이자만 붙어서 돈의 가치가 변할 거고, 나는 이 땡땡땡 처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뭐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맡겼던 돈들에 대한 원리합계다. 됐지?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상황을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더라. 등비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공비랑 항수를 알면 되는데, 첫째 항은 얘를 첫째 항으로 하겠다. 그치? 그 다음에 공비는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서 나가는 정도로 보니까 1.05를 공비라고 하겠다. 항수는 10년 동안 10번을 맡기게 되는 거니까 10개가 생기겠다. 됐습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자, 1.05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0 곱하기, 정확히 쓸게요. 10만 곱하기 1.05 곱하기 공비 1.05에 대한 항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알겠죠? 주기 때문에 저거 갖다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연습도 당연히 필수고요. 꼭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예제 2번을 보면 어떤 신혼 부부는
A 만원을 연이율 4%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올해 초부터 10년 동안 매년 초에 적립하여 312만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려고 한데 이때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상황을 볼게요. 뭐 외우듯이 안 풀 거고, 자 우리는 이런 기간이 있대. 슬프지. 10년 동안 모으겠대. 근데 막 아니다, 슬픈 게 아니지. 10년 동안 모아서 사고 싶은 거면 그렇게 막 사고 싶은 게 아닌가 봐. 맞죠? 아무튼 볼게요. 자 10년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대기로. 자 옆에 셌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약식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10년 동안 넣으면 되는 거구나. 됐지? 근데 얼마씩 넣을 건지는 모르겠대. 얼마씩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의 초에 A만원을 넣겠대. 그 다음 해의 초에 또 얼마를 넣겠대? A만원을 넣겠대.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마지막 해의 초에도 얼마를 넣겠대? A만원을 넣겠대. 됐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돈의 가치가 변하겠지. 땡땡땡 한 것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겠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했던 걸 생각하면 여기 있는 걸 첫째 항으로 해서 무슨 수열이 만들어지더라?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만큼을 다 더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 합계가 되더라. 근데 이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도록 할 거냐면 312만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총 저 원리 합계가 312만원이 되면 된대요. 됐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312만원이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모아봤대. 다 합쳐봤대.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첫 장은 누구라고? 여기 이거 A만원이 있는데 이자를 한 번 붙은 거지. 연이율은 4%라고 했으니까 1.04를 곱한 거가 첫 번째 항이고요. 위에 거부터 쓰고 있는 중입니다. 공비는 4%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4가 공비잖아. 그게 몇 번 붙어야 돼? 10년 동안 넣는다면 10번 붙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을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풀어서 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 선생님도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게 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딱히 안 보여주는데, 근데 해보셔야 돼요.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중요도가 떨어졌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